가맹사업 필수 품목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입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에서는 가맹사업의 필수 품목에 대해 알아보고 필수 품목 지정에서의 문제점 및 피해 사례,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에서 필수 품목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자에게는 누구나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또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데요. 따라서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본부를 포함하여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만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예외적으로 거래를 강제할 수 있는 품목을 필수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일 것. 둘째, 상표권 보호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일 것. 셋째, 가맹점주에게 정보 공개서로 미리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정도로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구입 강제가 허용되는 품목이 바로 필수 품목입니다. 필수 품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맹사업에서 필수 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필수 품목에 한하여 가맹본부가 예외적으로 구입 강제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필수 품목과 구입 강제 품목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강제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필수 품목의 종류는 크게 인테리어, 설비 비품, 상품 및 원부재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필수 품목으로 인정될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필수 품목으로 인정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품목 지정 관련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 상품의 품질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면 가맹사업의 중심 상품인 음식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필수 품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수 품목 지정 관련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요소 두 번째는 시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본부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기술 표준, 유통, 위생관리 등의 측면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보증에 지장이 없는가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시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필수 품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판례를 통해 필수 품목의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중심 상품의 제조 혹은 조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원료나 함께 제공되는 상품은 필수 품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밥을 조리할 때 쓰이는 물엿과 같은 식재료, 치킨 메뉴에 곁들여지는 소금이나 생맥주,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제조할 때 쓰이는 탄산 시럽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 맛, 품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료나 상품에 해당하고 시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 사업자가 유통 과정, 유통 기한 등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필수 품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 즉 상호나 상표 등이 표기되거나 주문 제작되고 고객에게 제공되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또는
중심 상품의 품질 유지와 관련된 부자재도 필수 품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에 상표가 인쇄된 컵이나 접시 등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거나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등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운 설비, 기기, 용품이므로 필수 품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점포 레이아웃의 통일적인 이미지 유지와 관련된 특수한 인테리어 시공으로서 타 업체가 대신 시공하기 어려운 경우 필수 품목으로 인정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복수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복수 업체를 지정하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인테리어 공사는 점포 레이아웃의 통일적 이미지의 유지와 관련이 있고 가맹본부가 전국의 7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한 사업자에게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범위, 즉 필수 품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필수 품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주문 제작된 상품이 필수 품목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문 생산한 물품이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시중에서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수 품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자체 제작한 만두 찜종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 찜종이는 대나무 만두찜기나 만두 포장용기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는 하지만 해당 찜기나 포장용기의 구성품이라거나 그와 일체를 이룬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필수 품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반찬, 국 등 음식의 형태와 크기별로 다양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포장용기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물용기, 국물용기 뚜껑, 반찬용기, 반찬용기 뚜껑,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본부가 형태 기준만 제시하면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필수 품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수 품목 인정 및 불인정 사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정 품목이 이 영상에서 제시된 앞서 설명한 사례와 유사하더라도 필수 품목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및 위법성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필수 품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가맹점주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모든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수 품목 지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만의 노하우가 담긴 소스와 같이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한 품목의 경우 이를 공급받는 것은 가맹점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점주와 협의 없이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높은 마진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수 품목과 관련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한 사례인데요. 커피 프랜차이즈 A기업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의 공산품과 포장재, 주걱 등의 주방 도구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또 시중에서 판매하는 탄산수에 로고만 부착하고 시중 우유의 일부 성분만 소량 변경하여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것이죠. 피자 프랜차이즈 B기업은 영업에 필요한 품목 중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인 C기업은 냉동 제품을 데우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오븐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 제품을 고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완제품인 병음료를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여 고가에 공급하였으나
정작 냉장 기능이 미흡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기업 모두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필수 품목으로 과도하게 지정하여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는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례입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D기업은 필수 품목인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면서 공급 가격은 오히려 인상하여 시중가의 약 2배 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E기업은 가맹본부가 패티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게다가 가맹계약서에 원부자재 가격이 정해져 있고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점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F의 경우 1년 동안 약 7회에 걸쳐서 51개 품목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가맹본부가 사전 협의 없이 필수 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경우인데요. 이처럼 가맹본부가 많은 품목의 공급 가격을 급작스럽게 대폭 인상해버리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손쓸 겨를도 없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품목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가맹사업의 필수 품목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2024년 7월 3일부터 필수 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화가, 2024년 12월 5일부터는 필수 품목의 불리한 거래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개정 가맹사업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2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재료, 임대차 등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할 때는 어떤 품목들이 필수 품목인지와 함께 필수 품목 지정 이유, 거래 상대방, 기준 시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품목이 필수 품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로 종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재된 필수 품목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할 때는 품목별 공급 가격, 기준 시점, 공급 가격 결정 기준과 예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 가격과 공급 가격 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면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포한 필수 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예시입니다. 이처럼 구입 강제 품목의 구체적인 품목, 공급 가격, 결정 기준, 기준 시점, 그리고 예외 사유까지 상세히 기재하면 가맹점주는 계약서를 통해 필수 품목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어서 필수 품목의 불리한 거래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2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 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필수 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 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을 보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2024년 1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제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필수 품목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필수 품목의 목록과 가격 산정 방식, 거래 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 등을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가맹본부가 거래 조건을 협의 없이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필수 품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필수 품목 관련 거래 조건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필수 품목의 지정에서부터 변경, 가격 산정 등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에는 제재가 곤란했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가맹점주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고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필수 품목은 가맹점 경영 환경 및 가맹사업 거래 관행 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본 교육이 필수 품목을 둘러싼 법 위반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